손톱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무슨 병일까요? 안녕하세요. 지혜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손톱을 통해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 손톱이 창백하게 변한 한 사연자의 사례를 통해 시작해 볼게요. 올해로 61살이 된 김춘자 씨는 충남 논산에 사는 분이십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을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을 만큼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셨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거울 앞에서 손톱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하얗지 않았는데 손끝이 유난히 창백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손톱, 무슨 이유인지 갈피가 잡히지 않던 김춘자 씨는 처음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톱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연분홍빛을 띠던 손톱이 점점 하얗게 바래고 심지어 중앙 부분은 혈색 없이 반투명해지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고 딸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혹시 빈혈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김춘자 씨는 가까운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철분 결핍성 빈혈이었습니다. 혈색소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체내 철분 흡수율도 낮은 상태였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톱이 창백하거나 흰빛이 돌면 그건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닙니다.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뜻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말단, 즉 손끝과 발끝에서부터 그 신호를 보냅니다. 손톱이 핑크빛을 띠는 건 바로 그 아래 모세혈관을 통해 붉은 피가 순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빈혈이 있으면 이 혈색이 사라지고 손톱은 창백하게 변합니다. 심하면 손톱이 얇아지고 휘어지거나 깨지기도 하죠. 김춘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진 이후 어느 순간부터 쉽게 피로해지고 숨이 차는 느낌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셨던 증상들이 사실은 철분 부족에서 시작된 거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손톱 색만으로 빈혈을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서는 되지만 진단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손톱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하죠.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톱 전체가 균일하게 창백하거나 희게 보인다. 중앙은 하얗지만 끝부분만 붉은색을 띈다. 손톱이 얇아지고 쉽게 갈라진다. 손톱을 눌렀을 때 색이 돌아오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빈혈뿐 아니라 간 질환, 영양 결핍, 심지어 당뇨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김춘자 씨의 경우도 빈혈 외에 경미한 단백질 부족 상태도 함께 있었죠. 치료는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김춘자 씨는 철분제를 복용하면서 식단을 고기, 달걀, 시금치, 콩류 위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를 제때 챙기고 녹차나 커피 같은 철분 흡수 방해 음식도 줄였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손톱을 바라보며 오늘은 좀 색이 돌아왔나? 조용히 확인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그 습관은 김춘자 씨에게 건강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은 훈련이 되었죠. 3개월 뒤 김춘자 씨의 혈색소 수치는 정상 범위에 근접했고 손톱에도 옅은 붉은 기운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핏기가 다시 보이니까 좀 안심이 돼요. 김춘자 씨는 말하며 손끝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손톱은 단순히 예쁜 손을 위한 부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는 우리 몸의 혈액 상태, 순환 상태, 영양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손톱이 창백하게 변했다면 그건 내 몸의 산소 공급 상태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가능한 한 빨리
조용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손끝을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창백해진 손톱이 있다면 내 몸이 지금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서울 마포구에 사는 58세 김동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은퇴한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 규칙적인 식사, 매일 아침 한강변을 걷는 산책, 정기 건강검진까지 빠짐없이 챙기던 분이었죠. 그런 김동희 씨가 어느 날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손톱에 까만 줄 생긴 거 보여요? 가운데 손가락 손톱에 가느다란 검은 줄이 뚜렷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 줄은 처음엔 희미했지만 몇 주 사이에 점점 진해지고 넓어지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냥 멍이 든 건가 싶었어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고 아프지도 않으니까요.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딸이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말해주며 걱정했습니다. 아빠 혹시 그거 피부암일 수도 있다는데요? 김 씨는 불안한 마음에 피부과를 찾았고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멍은 아닐 수도 있어요. 조직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악성 흑색종은 아니었지만 손톱파 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검은 줄이 생겼던 걸까요? 의사는 김 씨의 병력과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본 끝에 말했습니다. 최근 혈압약을 바꾸셨죠? 그 약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혈소판 수치가 조금 낮은 편이네요. 작은 출혈이 손톱 밑에 생긴 겁니다. 실제로 손톱에 나타나는 검은 선이나 줄무늬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톱파 출혈, 작은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어두운 줄, 색소세포 증가, 멜라닌 색소가 많아지면서 줄무늬처럼 보이는 현상, 약물 부작용, 특정 항암제, 고혈압약 등이 손톱색 변화 유발, 흑색종, 손톱 밑에서 시작되는 암, 점점 넓어지고 경계가 불규칙하며 손톱을 비틀 수 있음. 김동희 씨처럼 손톱에 생긴 줄이 출혈일 경우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이면 꼭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줄이 점점 넓어진다. 줄 색이 진해지고 불규칙하다. 손톱이 갈라지거나 찌그러진다. 줄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생긴다. 손톱 밑이나 주변 피부가 검게 변한다. 김 씨는 이후 혈소판 수치를 높이기 위해 식단을 바꾸고 혈관 건강을 위한 오메가3, 비타민C, 철분 등의 섭취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이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내 몸이 보내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까지 놀랄 일이었나 싶었어요. 손톱에 줄 하나 생긴 걸로 병원까지 가야 하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르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었으면 혈소판 문제도 몰랐을 테니까요. 손톱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색의 변화뿐 아니라 줄무늬, 두께, 모양까지도 몸 안의 혈관 상태, 면역력, 피로 수준 등을 알려주죠. 사실 손톱에 검은 줄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나 큰 병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음은 반드시 한 번쯤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희 씨는 이후 손톱을 자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햇빛 아래 손을 비춰보며 이번 주는 이상 없나? 조용히 스스로 체크하는 루틴이 생긴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지 손톱 하나가 가르쳐 줬어요. 손톱의 검은 줄, 그 작은 선이 그려주는 건강의 지도를 여러분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작은 변화가 어쩌면 몸속 깊은 곳에서 전하는 중요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경북 안동에 사는
67세 최윤희 씨입니다. 최 씨는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분으로 지금은 도시로 떠난 자녀들을 대신해 손주들을 봐주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최근 몇 달 사이 최 씨는 아침마다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셨습니다. 특히 물건을 잡을 때나 뚜껑을 돌릴 때 관절이 아프고 가끔은 손가락이 부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지만 문제는 손톱에서 시작됐습니다. 손톱 표면이 고르지 않고 마치 종이처럼 얇아지며 세로로 갈라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났던 겁니다. 손톱이 울퉁불퉁해지고 약해진 건 처음이에요. 어디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최 씨는 딸의 권유로 피부과를 찾았고 진단은 조기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이었습니다. 의사는 손톱을 한참 들여다본 뒤 말했습니다. 이런 울퉁불퉁한 손톱은 단순한 손상일 수도 있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건선성 관절염 같은 경우엔 손톱에도 변화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손톱과 관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손톱 아래에는 손톱 기질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곳은 피부와 관절의 상태를 반영하는 민감한 부위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면역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질환은 초기 증상으로 손톱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고르지 않다. 손톱이 세로로 찢어지거나 균열이 자주 생긴다. 손톱이 전체적으로 얇고 쉽게 깨진다. 손톱 아래 피부가 붉거나 부어오른다.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동반된다. 최윤희 씨의 경우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경계선 이상으로 높았고 초기 단계로 판단되어 항염증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톱이 말해줄 줄은 몰랐어요. 제가 관절이 안 좋아진 걸 피부나 뼈로만 느낀 게 아니라 이렇게 손끝에서도 알 수 있었다니 참 신기했죠. 손톱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부 상태나 만성 염증이 생기면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죠. 특히 면역질환, 관절질환, 피부질환은 손톱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손톱이 고르지 않고 갈라지며 동시에 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자가면역 질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최 씨는 이후 관절염 약물 치료와 함께 손톱 건강을 위한 영양제 복용, 손을 차갑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손톱을 손질할 때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었고 매일 아침 손톱을 보고 오늘도 균열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루틴도 생겼습니다. 전엔 예쁜 손톱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고른 손톱이 고마운 손톱이에요. 최 씨는 말하며 손가락을 살짝 펴 보이셨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손톱의 울퉁불퉁함, 갈라짐 같은 작은 변화도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보내는 조기 경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관절의 뻣뻣함이나 통증이 함께 느껴진다면 손톱은 더 이상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건강의 지표가 됩니다. 당신의 손톱은 지금 어떤 모양인가요? 혹시 울퉁불퉁한 선이 보이거나 쉽게 갈라지고 있다면 그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가 관절 속 깊은 문제를 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거울 앞에서 손톱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2세 박기남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씨는 은퇴 전까지 버스 정비사로 일하며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소일 삼아 텃밭을 가꾸고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죠. 그런데 최근 박 씨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손톱 아래에 작고 길쭉한 멍 같은 선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엔 어디 부딪혔나 싶었지만 기억나는 외상도 없었고 손톱이 자라면서도 그 검붉은 선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런 증상이 반복되자 박 씨는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손톱 아래 멍 자국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혈관계 이상이나 혈전 문제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박 씨는 놀랐습니다. 손톱 밑 멍이 왜 심장이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출혈선이라 불리는 현상 때문입니다. 손톱 아래 검붉은 선처럼 보이는 이 자국은 작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출혈이며 때때로 심장 내막염, 혈전, 자가면역 질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심장판막 질환이 있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겨 혈류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출혈선이 손톱 아래 선처럼 나타날 수 있죠. 박기남 씨의 경우 정밀 검진 결과 심방세동 초기 증상과 약한 판막 역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큰 증상은 없었지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으면서 손끝의 혈관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의사는 그렇게 설명했죠. 사실 박 씨는 가끔 숨이 차거나 잠깐 계단을 오를 때 어지러운 느낌을 받긴 했지만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겨왔던 터였습니다. 하지만 손톱 아래 멍 하나가 그런 증상의 실마리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손톱 밑 출혈선이 보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면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멍처럼 보이는 선이 손톱의 세로 방향으로 나 있다. 2개 이상의 손톱에 비슷한 선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손가락 끝 통증이나 저림이 함께 있다. 최근 감염이나 발열, 관절통이 있었던 경우, 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병행될 때 이러한 손톱 아래 멍은 단순한 외상이 아닐 수 있으며 혈액순환계에 이상이 생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장 판막에 세균 감염이 생긴 경우 이런 형태의 선이 조기에 나타나기도 하죠. 박기남 씨는 이후 심장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혈액 응고 수치를 조절하는 치료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손톱의 변화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되었죠. 손톱 하나가 내 심장 얘기를 해줄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는 이런 걸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들 역시 말합니다. 손톱 밑 선은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닙니다. 모세혈관, 혈류, 심장 상태까지 반영하는 민감한 지표일 수 있어요. 박 씨는 지금도 매일 손톱을 살펴보며 심박수 측정기와 함께 건강 일기를 쓰는 습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에겐 손톱이 이제 단순한 손끝이 아니라 심장을 위한 창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건 이상한 멍 하나도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손톱 밑에 선이 생겼다면 그건 혈액과 심장 상태를 돌아보라는 매우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손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작고 검은 선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시작점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65세인 정화순 씨는 경북 안동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일상을 보내며 단골 손님들과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는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그런 정 씨에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손톱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요즘 손톱이 좀 두꺼워졌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톱은 갈라지고 누렇게 변해갔고 심지어 손톱 끝이 울퉁불퉁하게 부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좀인가? 피부과를 찾아 진료를 받았지만 곰팡이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는 다른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당뇨 있으세요? 있긴 한데 그냥 약으로 조절되는 정도예요.
정 씨는 3년 전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고 혈당 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 중이었고 식단 조절도 꾸준히 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톱의 변화는 정 씨의 혈당 조절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죠. 당뇨병이 있으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혈관이 손상되거나 신경이 약해지면서 손톱 같은 말단 부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 결과 손톱은 두꺼워지고 변색되며 성장 속도도 느려집니다. 때론 손톱 밑에 공기층이 생기면서 들뜨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정화순 씨의 경우도 혈액 검사 결과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동안 가볍게 넘겼던 손톱 증상들이 당뇨의 진행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뇨 환자에겐 피부와 손발톱, 특히 발톱 상태가 아주 중요해요. 작은 상처 하나도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손톱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톱이 두꺼워지고 노랗게 변함, 손톱이 울퉁불퉁해지고 잘 부러짐, 손톱 밑에 공기층이 생겨 들뜸, 손톱 주변 피부가 잘 갈라지고 회복이 느림, 감각이 둔해지거나 통증 없이 상처가 생김. 정화순 씨는 이후 손톱 관리와 함께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식단을 다시 점검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혈당 변동을 줄이기 위해 작은 식사를 자주 나누어 드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끝까지 신경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정 씨는 매일 손톱 상태를 살피고 너무 길어지지 않게 정기적으로 다듬었으며 양치처럼 손톱 위생 루틴을 만들었죠. 2개월이 지난 지금 정 씨의 손톱은 아직 완전히 예전 같진 않지만 더 이상 부스러지지 않고 색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손톱이 내 몸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니까 이제는 매일 손톱 들여다보는 시간이 생겼어요. 손톱은 단순히 미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겐 가장 말단에서 보내는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손끝을 더 자주 살펴야 합니다. 그 손끝에서 나타나는 작지만 분명한 경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몸을 지켜주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손톱을 바라보세요. 혹시 두껍고 누런 손톱이 보인다면 지금 내 몸속 혈당이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손톱에 나타나는 건강 적신호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손끝에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손톱은 말이 없지만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백해지거나 갈라지거나 이상하게 두꺼워지거나 그 모든 변화가 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노년층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쉽고 따뜻한 말로 전해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손톱에 나타나는 건강 적신호 5가지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일상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